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급락한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저께 하락은 기술적 하락이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있었는데요. 오늘 일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이 1.2% 정도 오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낙관론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이유 중에 하나가요. GDP 성장률, 그러니까 3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것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GDP 성장률이요. 5.2에서 4.9로 낮아졌어요. 근데 이게 2분기 때 2.1이었습니다. 거의 2배가 넘게 했는데 이만큼 내렸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런 해석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요. 사실 경기 연착륙이 되면 금리 인하 할 이유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참 묘한 겁니다. 원래는 침체가 와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올리는 건데 연착륙도 되고 금리 인하도 되고 호재가 두 개가 다 껴있긴 한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연착륙 하면서 금리 인하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시장이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내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84%였고 오늘 82.9%로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년 1월 FOMC를 제외하고는 거의 금리 인하를 다 할 거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8% 상승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상승은 사실은 마이크론의 영향이 컸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이크론이 상승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된 20만 5천 건으로 2,000명이 증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상치보단 낫습니다. 예상치보다 2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지난달보다는 늘었지만 실제 예상치보다는 줄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둔화됐다고 보기 어렵죠. 고용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시장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새롭게 나는 오늘 밤 금요일 밤에 미국 시장의 발표가 하나 있죠. 11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둔화됐을 확률이 있거든요. 3.2%. 근데 요거에 따라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유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왜 하락했냐면요. 오펙의 균열 이렇게 해석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앙골라라는 나라가 산유국인데요. 오펙에서 탈퇴를 선언했죠. 그런 해서 유가가 약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제 탈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펙에서 감산해갖고 유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가는 내려오고 미국의 생산은 늘어나면서 점유율을 뺏기니 누가 거기에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 효미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오펙 자체에서 전체로 해체가 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70불대 초반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 보시면 나스닥은 1%, 다우는 0.8%, 7%, 0.8% 정도 올랐는데요. 어저께 보시면은 마이크론 반도체가 끌어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해석이 다 각기 다른데요. 제가 볼 때 마이크론 상승이 시장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겠죠.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나스닥 미니 선물을 우리나라 장 끝날 때 0.5%여서요. 한 0.5%가 추가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 여기서 무너졌다가 올라왔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이제 저항대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해석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의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 시장은 더 이상 못 상승할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횡보나
만약 뚫어버리면 얘가 달라지겠지만 뭐 요즘 뭐 계속 뚫어 올렸기 때문에 뚫어 올리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상승의 제한은 걸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다시 하락으로 가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추가로 다시 하락을 반대했던 걸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적 하락이라고 안 하죠. 이제 왜냐면 너무 많이 상승해서 하락했기 기술적 하락이었죠. 하락했다가 반등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락일 때 이제 기술적 하락이 안 하고 이제 뭔가 다른 뉴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나스닥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 음봉 났다가 다시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싸움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다시 반등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시장 해석은 달라질 거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유가는 앙골라 오펙 탈퇴로 약간 소폭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부텍사스 중진료를 좀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약보합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22선을 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도 여기 지금 반등에 지금 22선 못 탔죠. 종가상 못 탔습니다. 종가상 타고선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높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환율도 내려오기 힘들고요. 또 시장에도 분위기가 별로 좋아지지 않죠.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현재 악재는 거의 없죠. 있다면 유가밖에 없죠. 유가가 오른다면 악재는 없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어제부로 주식 양도세가 상향이 됐죠. 뭐 시장에서는 연말 매도 폭탄을 방지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맞을까요? 저는 벌써 팔 사람 다 팔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시면 개인들 다 팔았어요. 어제에 비해서 덜 나왔죠. 어제에 비해서 덜 나왔지만 개인들은 거의 다 팔았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나올 만한 사람 많이 나갔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뭐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1400조 뭐 이렇게 돼도 실제로 장롱 주식, 대주식 빼면은 유통물량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이 주식 양도세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0.05%라 확률적으로 매우 다르죠. 그러니까 1000조라 그러면 1%면 얼마입니까? 1%면 10조잖아요. 그쵸? 1400조는 14조예요. 14조의 반 0.05%니까 1%가 안 되잖아요. 그쵸? 0.05%니까. 그러면 지금 5조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다 나온 거 같은데요. 벌써 나올 사람은 다 나갔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주느냐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올 물량은 제한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나간 사람들은 다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거 싸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1400조에 1%도 안 된 0.05%니까요. 그쵸?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1400조에 1%면 14조. 그죠? 10%는 140조니까요. 14조. 그쵸? 14조에 그거에 또 10분이니까 뭐 1조 5천억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제 이거로 인해서 왜 개인들은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건 해석이 되죠. 그 부분만큼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올해 외국인이 코스피를 10조를 매수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코스피를 올해 누계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올해 외국인이 10조를 딱 샀네요. 코스피 10조를 샀습니다. 근데 개인은 11조를 팔았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이 팔면서 이게 다 삼성전자 이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개인은 코스닥으로, 외국인은 반도체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약 한 3년 전부터요. 요 3년 전부터 3년 전인가요? 2020년인가부터 보시면은 그 외국인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조로 샀어도 외국인이 그동안 팔았던 걸 생각하면 사실 10조가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나간 만큼 또 들어올 거냐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외국인 기관은 정말 많이 팔았죠. 그렇죠?
2020년 1월을 기초 봤을 때 뭐 2022년 1월을 봐도 22조.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새로 산 거고 그전은 다 팔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매도했던 것도 걷어들이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일단 아주 중요한 국면에 있습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